안녕하세요. 7월 7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 비가 한 오후 3시 정도까지는 계속 내리겠고요. 강수량은 10mm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예보상으로는 원래 출근 시간대부터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은 비가 안 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 될 것 같고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이제 좀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고, 특히 예보상으로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자 신문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국제신문 8면입니다. 그 부산시에서 이제 한 4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영화체험박물관이라는 걸 전국 최초로 만들면서 되게 크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개관 첫날 비가 샜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개관 첫날부터 바닥 흥건한 영화체험박물관, 이런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은 수백억 원이 투입돼 지난 4일 개관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의 내외부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6일 오후 부산 중구 영화체험박물관에서는 지난 4일, 그러니까 방문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내렸던 빗물이 유입돼서 건물 외부 계단 입구부터 3층 바닥까지도 아직 흥건하게 비가 젖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또 2층에 있는 유리창 벽면 앞에 바닥에도 역시 빗물이 스며든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방수공사 일부가 좀 부실하게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공사에다가 박물관 측은 통보를 했고요. 2층 실내 바닥에 생긴 물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 일부 구간에 이 실리콘 작업이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공사가 한진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진중공업 쪽에서는 방수 작업이 일부 누락된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추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또 배수로 작업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봐가지고 배수로도 한번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구의회 김시영 구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시공 당시에 집안이 제대로 고려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물 새는 관계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영화체험박물관은 392억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항이 생긴 데 대해서 강성우 영화체험박물관장님은 시공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기사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에 있는 관장님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심각하게 차질이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개관 첫날부터 사실 비가 새는 건물에 누가 이 안전성을 담보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기사인데, 이 또 한편으로는 지켜볼 게 어쨌든 간에 뭐 부산이 계속해서 영화도시라는 거 이미지를 가져왔고, 부산시와 중구가 이런 거 표방하면서 이런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벌여서 문을 열었는데, 그 이미지를 사실은 뭐 시공사가 굉장히 크게 깎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공사를 부산시나 중구에서 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얘들 설명대로 또 보수하는 대로 놔둘지, 아니면 뭔가 조처를 취할지, 그런 부분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예, 오늘자 신면이고요. 그 지난달 초에 왜 그 사상 덕포동 쪽에서 그 노란 색깔 유독가스가 누출이 되면서 뭐 주민들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부산 사상구 일대에 이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부산 낙동강유역 환경청은요, 지난달 1일 사상구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 공장의 가스 누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유해 화학 물질의 부주의한 취급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좀 취급을 잘못해가지고 생긴 사고였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이 화학안전관리단에 따르면은 누출된 가스의 주 성분은 이산화질소, 그러니까 폐기물에 들어있던 황산과 질산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이산화질소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게 뭐 과정을 보자면 이 정화조 내부에서 이 찌꺼기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질산이 서로 반응하면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이산화질소가 생성돼서 누출이 됐다, 이런 것이고, 윤봉희 화학안전관리단장, 이분은 이 찌꺼기의 화학 반응을 막으려면은 어느 정도 폐수가 조금 섞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싹 비우면서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현행 법률로는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유해 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그냥 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 폐기물 처리 업종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도록 환경부에 건의도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사 내용상에서 보면 사고의 그 발생 경위가 약간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쉽게 말하자면 이 처리업체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막 섞으면 안 되는 이 두 개의 물질을 그냥 한 대 넣어버림으로써 결합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더 충격적인 부분은,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놀라운 건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냥 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 이분 말씀대로 이제 이게 법령 개선이 안 되면 그냥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그냥 위험성이 방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신문 18면이고요. 북항에 야외 해수온천이 생긴다고 해요. 좀 반가운 소식인데 뭐 얼마나 큰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용료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내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해수온천 수영장이 7일, 오늘이죠, 문을 연다고 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요, 이 여객터미널 크루즈 주차장 7,425제곱미터 부지에 10억 원을 들여서 만든 해수온천 수영장을 오늘부터 해가지고 9월 3일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규격이 한 가로 135m, 세로 55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재개발 지역에 지방공사를 하다가 이 온천수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 오늘부터 개장할 수영장에는 이 온천수하고 그 다음에 좀 시원한 담수를 섞어가지고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수영장은 유아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성인 수영장, 원형 수영장,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여기에 뭐 36m 규모의 대형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 그늘막 텐트, 샤워실, 화장실, 의무실 다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지역 청년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그 푸드트럭도 있다고 하니까 먹거리도 뭐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입장료는 성인이 5,000원, 어린이 3,000원인데 오늘부터 다음 주 1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개장 기념으로 1,000원만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이 밤 8시까지고요. 이 폐장 2시간 전에 이제 입장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BPA는 8월에는 또 크루즈부드 인근에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취사장이나 화장실을 갖춘 캠핑장도 문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가족 단위로서는 아들을 갈 만한 것인 것 같고, 특히나 비용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그 워터파크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고, 물도 뭐 온천수라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예, 오늘자 신문 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